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101페이지입니다. 제3장 양도속세인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양도속세, 우리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하고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제일 어렵고 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하느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요 양도소득세 과세상과 양도의 유형은 이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요. 2,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작년에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재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상 양도의 개념 유형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이게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보유기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이요,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또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고 양도 시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에 의미가 있다는 거. 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최근에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28회 시험 때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안 나왔고요.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취득세에서는 안 나왔고요. 자, 30회 시험에 작년에 취득세에서 취득시 문제 나왔어요. 양도세는 안 나왔고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면 올해는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양도 및 취득시 별표시 하나,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대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별표 3개로 늘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이요. 양도소득세 이 계산하는 계산 과정 있잖아요. 요 계산 과정,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두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납세지.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가 있죠. 시험에 거의 매년 이것도 항상 출제 1순위로 대비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 양도소득이에요. 여기 이제 시험에 비과세 양도소득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거의 매년 자주 출제되는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소득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우리 교재 101페이지 요약집 101페이지 양도소득세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특징을 보니까 국세고요. 또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그 다음에 분류과세합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은.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업성 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 양도에 과세합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요.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요. 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물납은 안 되고요. 자, 근데 분할 납부는 되고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보고.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02번 과세 대상,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표시 2개 했었는데 아무래도 별표시 2개 하든 3개 하든 3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양도세 대상 별표 3개 하시고요. 나오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양도세 과세상이 나왔다 그러면 독립한 문제로, 그것도 그러면 지문도 짧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그냥 거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꼭 나오길, 여기서 나오길 바라면서, 자,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대상인데, 다만 여러분이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을 얘기할 때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물이라고 하느냐? 건물과 독립한 시설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이나 구축물만 대상이고, 그 독립한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세에서 뭐라고 한다?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양가로 2번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거기 각조 표시 계속 봅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다 대상이 됩니다. 여기 다 양가로 2번에 별 표시해놓고, 자,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에 별 표시해놓고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인데 지역권 아니라는 거. 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점포 임차권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숍 한기 이런 시설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그럴 때, 자, 제가 지금 열거한 거,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숍 한기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포 임차권 권리금 받고 넘겼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자, 특허권 등 일체 무체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계속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요. 자, 그 각주 표시요. 어떤 거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각주 표시 2번 보니까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자,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지문에 깔려 나올 때. 그 다음에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양도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골라내라. 그럴 때,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죠? 그 예를 보니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니은번입니다.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상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자, 토지로 주택으로 나중에 바꿔주니까 주택 상환채권, 사채, 토지 상환채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된다.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민주택 채권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101페이지 맨 아래 국민주택 채권 X요.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맨 아래 거를 보니까 여러분이요, 맨 아래 거를 보니까 동그라미 지급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치렀고요.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 취득 시기 돌아가기 전, 잔금 치르기 전에, 자, 명의를 바꾼다. 명의를 바꾼다. 자, 그러면 명의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명의를 바꾸게 되면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자, 여러분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왜 치르냐? 계약금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 바뀌면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요때 취득 가격은 요때까지 들어간 계약금 또 자 중도금 같은 이렇게 요때까지 들어간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고 이때까지 납입한 금액, 그 다음에 양도 가격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피 얹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양도 차익은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넘어갑니다. 102페이지로 갑니다. 102페이지 넘어가시니까요. 102페이지 기타 자산이 나옵니다. 양가로 3번 기타 자산이요.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자, 이용권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로를 주의하셔야죠.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고,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 포함. 제 친구가 골프장법인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순환에 했는데, 그죠? 근데 진짜는 아니고 뻥으로 그렇다고 그랬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어떡하네. 그 오더니 저한테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 좋아. 대신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이런 주식은 회원권적 성격이 들인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보니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게 작년에 까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돼 있다가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어떤 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도 아셔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도 나와요. 얘네들 대상이 된다는 거. 사업에 사용한 자산이 뭔지도 꼭 알으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예. 기타 자산에서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땡땡 봅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 각주 표시 밑줄이죠.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이건 뭐라고요? 기타 수익입니다.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그래서 제가 KFC로 영업권 예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고 한참 홍보해줬네 괜히. 그래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어가지고 지금은 뭐 한국 진짜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뭐 강남점이 있는데 그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그 토지 건물 매장 건물과 함께 또는 그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등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동그라미 3번 특정 법인 주식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정 법인 주식이요. 시험에서 이것을 갖다가 뭐 숫자를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문에서 혹시 나오면 이런 게 대충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됐냐만 아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특정 법인 주식이 있는데 자산 요건이요. 한번 보세요. 편하게 한 번만. 이 법인에서 전체 총자산 가액 중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는 법인이에요. 이런 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체에서 50%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 많이 갖고 있네요, 주주들이. 자, 이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식을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넘게 양도할 때 그 주식은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특수업종 영위하는 어떤 특수업종이냐?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인데 얼마나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자, 이 법인에서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요.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이것과 차이가 나죠.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주식 두 가지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시작. 50, 50, 3년 내 50, 80%단 한 주요. 이렇게. 아,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아, 이게. 자, 이래가지고, 이런 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상이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됐고, 여러분들이요. 양가로 4번 봅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입니다. 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아까 위에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인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자,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즉 장외 거래할 때 양도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거기 플러스 표시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소액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권 상장보험 주식을 양도하니까 여러분들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내지 양도세는 안 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권 비상장보험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근데 주권 상장보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것이요. 이게 올해 2020년 올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올해부터는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한번 눈여겨봐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가로 5번입니다. 이게 올해 추가됐는데 이미 앞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별표시랍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이요. 이축권 여기 양도세 대상이 됐는데 올해부터 동그라미 1번이요. 중요한 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해놨어요. 보라색으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축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축권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이 권리, 이축권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축권이라고 하는데 이축권도 대상이 되는데 올해부터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할 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인 거지.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도 부동산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대상이고, 또 동그라미 2번도 밑줄이죠.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이축권만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축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 대상이 된다는 거 밑줄입니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 있잖아요. 103페이지. 얘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파생상품은 그냥 금융상품, 양도세 대상이 된다. 본문 한번 제가 볼게요. 법령이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 대상인데 가로 안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자 소득이요. 은행에 이제 그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 소득이라든가 또 주식 등에 대한 배당 소득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요. 결국은 그것을 또 이자나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요걸 갖다서 요걸 갖다가 금융 상품화 해가지고 여기서 파생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요거는 요럴 때 금융 상품은 이 파생 상품은 이자 소득에 대한 것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로 종합소득세로 이자소득세로 또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로 그쪽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에선 제외한다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그냥 참고예요. 그냥 참고. 그냥 파생 상품은 양도세상이 된다. 이거만 아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2절 양도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별표시 여러분들이 3개를 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세 대상인 것은 제가 다 지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양도세 대상 아닌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지역권, 용익문권 중에서 지역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출판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 등 일체 무치상권 아니에요. 자, 점포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 부동산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지 점포 임차권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시설 넘길 때 점포 임차권 기타 속세상이고,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속이고, 이주권, 자, 부동산 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뭐라고요? 기타 소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이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할 때는 대상 아니에요. 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장내거래,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대상인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것은 이자소득세로, 배당소득세로, 즉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단양도자산은 국내자산이고, 자,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양도세는 이따 나오지만 반드시 사실상 뭐에 대해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이지 무상 이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대상이다. 그렇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다.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 대상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대상이다. 그렇죠? 회원권적 성격이 되어 있는 주식,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대상이다. X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28회 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8회 때 쉽게 나왔고 5번 정답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제2절 양도의 유형 여기다 별표시를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각주 표시에 양도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봅니다. 이건 기초과정부터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의 양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 이전, 즉 양도소득세 양도라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 X입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잔금 받거나 그러면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요, 변직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합니다. 그러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제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기초과정부터 오늘 말로 하고 넘어갑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 등에는 해당될지언정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한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 갈 때 한번 물어봐야지.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 뭐예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예요? 딱 물어보면
글쎄요. 자, 이러면서 가지 마시고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이전이라는 거. 자, 교재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봅니다. 양가로 1번 매도요. 자,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매에서 매도요. 자, 거래대금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용이고요. 교환은 갑소유의 A 건물 을수의 B토를 서로 맞바꾸면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내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입니다.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런 거.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출자자가 서로 설립되는 회사에 법인의 현물로 출자하면 사실상 이전됐고 대가 받아야 되는데 설립회사로부터 출자, 지분, 주식 같은 거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 봅니다.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갑의 토지 출자 양도로 봅니다. 이런 것도. 근데 동그라미 2번이요. 자기 회사 있죠? 1인 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1인 회사에 자기 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이건 대관계가 없다고 봐요. 자,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에 대가가 없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기 지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봅니다. 양가로 4번 대물변제는 제가 연락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기초과정부터 한번 봅니다. 대물변제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물변제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금전을 을한테 2억 원을 대여해 준다는 거 설명드렸죠. 2억 원의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입니다. 변제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죠. 근데 그래서 마침 2억 상당의 을이 부동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이 변제 가름해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을은 자, 무슨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느냐?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됐어요.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을이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 하게 됐어요?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했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물변제.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했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어떤 여자가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혼할 때는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오래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노력했다고 봐서 공동 소유 재산으로 봅니다. 이혼 당사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놔 빨리.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간 거니까 그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다 돼 있고 내 명의로 된 부동산 하나도 없고 남편이 그냥 집이 세 채가 되는데 다 자기 명의로만 하고 내 명의로 안 해주고 하나도 진짜 그냥 그래도 쫄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그러면 내가 집에 소뚜껑 운전만 했어도 40% 정도는 그냥 내가 찾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했다.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역시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세 물납에 가름한 이전요 양도에 해당하는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자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그러면 저의 부동산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아요?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대물변제, 이혼의 위자료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요건을 갖췄으니까 이때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의 내용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자, 양가로 5번 수용력.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토지 소유자와 수용권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수용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냐?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용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뭐 제가 워낙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젠 이제 귀에 못이 박히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설명합니다. 부담부 증여요. 취득세랑 묶어서 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담부 증여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목 운동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푸르른 5월이 됐는데 뭐 작년 같은 5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5월이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도 더워지고 막 그래서 마스크 쓰기도 힘들고 막 그렇죠. 그래서 5월이 오긴 왔는데 공부하는 수험생분들한테는 5, 6월 달이 진짜 중요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4월 달부터요 많은 질문, 제일 많이 받은 질문, 라이브 합격 설명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제 뭐 카페라든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지금 시기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뭐 제대로 뭐 인강을 들었었는데 중간에 못 듣게 되고 또 학원 나왔었는데 3월 달에 코로나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애들도 그렇고 뭐 또 어쩌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4월 달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3, 4월 강의를 다 듣고 지금 다시 또 5월 달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막 하면서 마음은 급해지고 이제 슬슬 그래서 막 불안을 토로하는데 일단은 2차 과목은 여기 유학직 강의부터 여기에 이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유학직 강의에 맞춰가지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 지금 4월 달에 오거나 늦게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 반드시 1월 달, 2월 달 강의에 아니면 11월, 12월이든 1, 2월이든 그 본인이 좀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용어 익히면서 빠르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빨리 들으셔야 돼요. 듣고 여기를 따라오시면 좋은데 근데 한 번에 다 듣고 오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세법 같으면 1월 달 조세 총론 강의를 듣고 여기 양도소득세 지금 소득세 총수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 1, 2월 달 강의 또는 11월, 12월 강의에 여기 특히 1, 2월 달 강의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강의를 듣고 여기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든 아니면 빠르게 전체를 멈추지 말고 쭉 한번 듣고 전체를 듣고 오시든 어떻든 간에 요 5월달 요약집 강의에 맞추셔야 돼요. 2차 과목은 좌우지간 요약집을 갖고서 이걸 갖고서 여러분들이 단권화 해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 이거로 끝판을 봐야 돼요. 네? 이론은. 그래서 요 요약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집 강의에 맞춰서 듣는 게 좋아요. 2차 과목은. 그래서 일단 뭐 양을 줄여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기본서 두꺼운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럼 양이 줄었잖아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것도 많다고 이걸 줄여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더 줄여줄 수는 있어요. 이걸 줄여주는데 30몇 페이지로 줄여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 그 30몇 페이지로 줄여드리는 거를 하려면 우리가 요약집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금 기초인문과정 기본서 1, 2월 3, 4월 과정을 들은 거예요. 이 요약집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요약집 강의를 이걸 더 줄여주는데 30몇 페이지 더 줄여주는데 그걸 들으려면 이제 10월 달이 돼야 돼요. 그 전까지 공부를 많이 어느 정도 해놔야지 압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압축 더 되니까 일단은 이거를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요 이론은 세법은 제가 요 요약집에서 매년 시험마다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한 문제 내지는 의에 보면서 나오는 한 문제 정도 있긴 있는데 거의 뭐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집으로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100점 맞아서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시면 더 좋겠지만 100점 맞을 필요는 없고 또 그러려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약집으로 공부하시면 무조건 고득점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은 세법 무조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30일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요거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하시고 그래서 5월 달에 어떤 간에 2차 과목은 요약집 강의를 다른 과목도 그렇고 요약집을 주로 해서 이거에 맞춰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요약집 건너뛰고 그냥 1, 2월 달이나 3, 4월 달 강의만 기본 강의만 듣고 요약집은 건너뛰고 문제풀이 넘어가면 어떨까 그랬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반대예요. 2차는 무조건 요약집을 하고 차라리 요약집을 하고 다른 거는 그냥 대충 듣고 앞선 강의는 그냥 차라리 그냥 요약집으로 넘어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2차 과목은 1차는 기본서가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1차 과목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니까요. 어떤 간에 그렇고요. 자, 2차는 같은 그렇습니다. 세법 요약집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시고 여기에 당권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부담부 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증여자 갑이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을한테 증여하는데 자,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할 때, 야, 왜?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너한테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고마워. 그러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증자가 알았어. 고마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사례 같으면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유전해야 되는데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세가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돈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요.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자, 원시 승기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 부과돼서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 취득세에서는 유상 수증자 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왜 유상 취득으로 보냐고요? 대가는 어떤 대가를 줬냐고요? 수증자가 3억 원만큼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자신이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요.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수증자는 봅니다. 수증자는 저 증여받은 재산가액 채무인수액 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전체 5억에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요 사례 같으면 2억 부분 5억에서 갚아는 돈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이제 이걸 서로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를 뒤바꾸는 거고요. 근데 자, 이게 결론입니다.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간일 때 얘기지.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부담 중에 있다. 알았어 여보 3억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아버지가 고3인 자녀한테 부담 중에 있다. 알았어요 아버지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내가 3억은 갚을게요. 자 알바 뛰어가지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무슨 남편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저 아버지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하게 되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는 채무면은 대가를 받았다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에 부과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중소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의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본다가 아니에요. 이거 본다로 바꾸는 시험도 모의고사도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추정이에요. 자,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예요. 양도세는 무조건 추정한다예요. 인수되지 않은 거 추정이에요. 인수가 돼야지 증여자는 채무면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증여세 부과되고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 배제되고요. 그래서 자, 신혼부부 자녀 얘기를 제가 주로 들었어요. 자, 신혼부부 자녀한테 그냥 집 사주는 것보다는 자,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주거나 그럴 때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네, 이런 거.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교재 설명 교재 봅니다. 104페이지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요. 동그라미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있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증여자한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수증자한테는 받는 사람은 취득세 입장에서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채무인수익 이외 재산은 증여당하죠. 그래서 증여세 부과되고요. 근데 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수증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인수익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자, 무슨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미음번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양도로 본다는 거. 자, 그럴 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나와요. 계산식이 나오는데 자, 그 계산식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요. 자, 계산식을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쪽에서 한번 여기서 그냥 이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부담부 증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니다. 양도가액이에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요.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럴 때 양도가액은 부담부 증여 시 양도가액은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보세요. 재산가액이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여기다가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 사례 같으면요. 저 사례 같으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인 거예요. 네?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5억짜리 토지를 아까 증여했을 때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거 수증자 인수하기로 했을 때 이 사례 같으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게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요게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억이. 자, 그래서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5억이에요. 채무인수액은 저 사례 같으면 얼마예요? 3억, 예? 3억 원이 채무인수액 상당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보세요. 결론이요. 양도가액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항상 같게 돼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항상 뭐가 된다? 양도가액이 돼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냐 그러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뭐가 된다? 양도가액이에요. 항상.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가격을 보겠습니다.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 예전에 취득할 당시 재산가액이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 여기다가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요. 이건 똑같네요. 채무액을 곱해요. 그러면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뭐 1억이다. 자, 그러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이고 그 다음에 채무액이 3억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5분의 3이면 얼마예요? 1억의 5분의 3이면 얼마예요? 1억의 5분의 3이면 얼마입니까?
1억에 5분선에 삽입이면 얼마예요? 예? 얼마? 6천만 원이요? 5, 6, 30 그렇네. 자, 그래서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취득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래서 양도 가격 3억에서 취득 가격 6천 빼니까 양도차익은 3억에서 6천 빼니까 얼마가 돼요? 2억 4천.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부담부 증여시 작년 30회 시험에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요거 알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된 내용 하나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부담부증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 나왔는데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부담부증시 또는 안 나올 거니까 올해는 이제 김이 빠졌어요. 올해는 그냥 편하게 좀 봅니다. 부담부증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조건에 나와요. 거기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모르겠으면 올해는 됐어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런 거라는 거. 왜냐면 또 안 나오겠지. 뭐 설마 작년에 나왔는데 독립화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올해는 부담부증여 서술형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됐고요. 105페이지 봅니다. 개념 플러스를 보세요. 이 개념 플러스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부담부증여 사례 문제에서 5번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정답 지문이었어요. 개념 플러스 한번 봅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담부증여하는데 본문 볼게요.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양도세 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그 증여자의 채무를 수용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 채무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채무액은요, 전체 총 채무액에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양도세 대상 자산의 가액 요걸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는 5번 지문에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고 Y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자산, 이것은 양도세 대상이 되고 이것은 대상이 아닌 토지인데 요 가격이 X 토지 가격이 2억이고 Y 토지 가격이 2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총 채무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자 보세요. 총 채무액은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전체 자산가액 4억분의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 2억.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2분의 1인데 5천만 원이 2분의 1이니까 이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양도했을 때 채무액은 얼마가 되느냐? 채무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0만 원. 요거였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양도했을 때 각각 2억 양도했을 때 채무액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왔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이거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 2,500만 원. 2,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아 진짜 제가 이거 요까지는 연락에 강의했는데 사실 작년에 요 내용은 요 개념 플러스 요 내용은 안 했어요. 왜냐면 살갑자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고 그냥 멍하니 막 이러시고 막 이러니까 이거 괜히 이거 안 했는데 작년에 이거 나왔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은 연락에 강의한 거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였고 요게 이제 좀 냄새가 나는 거였었어요.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찍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5번 지문에 여기 나왔었어요. 자, 올해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취지만 알고 그냥 가시면 돼요. 됐습니다. 어떤 거라는 것 좀 알면 됐고 양가로 7번 공유물 분할입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요거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요거. 올해는 요거만.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만. 취득세하고 해가지고 요거만. 증여자한테 양도세, 수증자한테 요거 증여세 보여주고 요거만 알면 되고 저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 번은 또 알고 가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양가로 7번 봅니다. 공유물 분할이요. 자, 105페이지 요약점. 동그라미 1번 공유물의 단순 분할.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인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인별로 단순히 재분할했어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요거 유상 이전이면 대가 받고 공유지분권을 넘겼다 10%를 그러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요거 지분이 변동하는 공밀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지분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 50%씩이었다가 감 60을 40% 분할했다. 그러면 줄어든 사람 10%를 넘겼을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가로 8번 봅니다. 자,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 친구 얘기인데도 좀 물어봐도 돼요? 예, 친구 얘기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제 친구네 집이 사업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판인데 그런 때도 양도세 갔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여러분 우선 얘기 드렸잖아요. 자, 공매나 경매는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 등 경락 등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냐만 따지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라고 그랬죠. 1억에 샀는데 7천에 경락됐어요. 경매 넘어갔다가 그럼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또 봅니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양도를 보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물상보증인 자기라고 했는데 이쪽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채무자입니다. 자, 돈을 빌렸어요.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근데 이 부동산은 갑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 부동산입니다.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아까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변직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물상보증인 병은 이게 왜 날벼락이나 내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연락이 경매장에 달려가서 경락을 받습니다. 재취득했습니다. 병이요, 병이. 그랬을 때 이때 경매 공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이 재취득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자, 물상보증인 자기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쫙 설명을 드렸고 02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요거요. 또 잠깐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